자,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면 그 사회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 해서 나오는 그림 아닙니까? 저도 몇 년 전까지 이 그림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인류 문명의 사회 발상지다. 이렇게 저도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한 몇 년간 이 유목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저도 깨달았죠. 이거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라 정착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인류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착민과 유목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3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쭉 놓고 보면 지난 300년 내지 350년 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한 사람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지구의 대부분을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착민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조선일보의 출판국장을 하고 있는 김종래 씨가 아주 재미난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정착민들은요, 자기 역사를 종이에 기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글로 남기질 않습니다. 이분 표현으로 빌면 유목민들은 역사를 바람에 새긴다. 그래서 바람에 새겨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착민들은 글로 역사를 남겼고 유목민들은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로란 사람은요, 역사란 성자의 손으로 기술이 된다.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펜 떼진 사람이 쓰는 대로 기술이 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민들은 유목민들을 얼마나 깔보느냐, 비하해서 표현을 하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흉노족 아시죠? 흉노족은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시끄러운 족놈들입니다. 돌굴족, 날뛰는 콜족들입니다. 몽고족, 아둔하고 낡은 종족입니다. 아둔하고 낡은 종족이 어떻게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합니까? 이거는 펜자루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글을 쓴 거죠. 이게 이제 디즈니에서 만든 뮬란이라는 만화 영화인데요. 뭐 스토리는 여러분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뮬란이라는 한족의 그 처녀가 남장을 해서 군대 입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흉노족을 무찌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뮬란이 얼마나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근데 만화 영화에서도요, 유목민들은 아주 흉악하게 기술이 됩니다. 이 얼굴이 바로 이 흉노족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똑같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목민의 계보는요, 스키타이, 훈, 몽골, 이제 이렇게 계보가 내려오는데요. 스키타이족, 알 수도 없는 곳에서 혼련이 나타나서 고대 서아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뒤 갑자기 북방으로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이제 이게 역사에서 남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무식한 집단, 불악무식한 집단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글로 남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물로 발굴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스키타이 종족들의 역사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스키타이 왕자가 입은 갑옷이 황금 갑옷입니다. 황금 인간상도 있고요. 이런 문장들 보십시오. 이 찬란한 문명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래 무식한 집단들이 아닙니다. 이런 유물들 보십시오. 다시 복원된 것들이거든요. 이게 역사를 정착민들이 자기 중심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왜곡이 된 거죠. 그 다음에요, 흉노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흉노족이 살았던 지역이고요. 살았던 기련산이고, 흉노족의 왕을 선우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이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복원한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쪽이 한나라고 이쪽이 흉노족이 살았는데, 한나라 역사책에 보면 이쪽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너머에 흉노족이라는 오랑캐가 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서 약탈질을 해서 우리가 괴롭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도를 보십시오. 흉노족이 지배했던 땅이 이것만큼 넓습니다. 이게 다 흉노족이 지배했던 땅이에요. 근데 한나라가 지배했던 땅이 요거만 하거든요. 흉노족이 오랑캐입니까? 한나라가 오랑캐입니까?
이 역사라는 게 사실 복원해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착민과 유목민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착민은요,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수비를 하는 종족들이죠. 유목민들은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공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21세기 때 수비를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이 돌골 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톤유쿠크의 비문, 이게 이제 울탄바토르 부근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에 대한 컨셉도 정착민과 유목민이 틀립니다. 정착민들은요, 길이 있으면 내가 간다는 거죠. 유목민은 길이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내가 가면 길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몽고에 가면 몽고 애들, 젊은 애들 시력이 4.0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애들이 돈이 많아서 다 라식 수술을 받았다? 이건 아닐 테고요. 이 4.0이라는 시력이 진화와의 결과입니다. 300만 년 동안 진화한 결과인데요. 정착민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비가 오면 농사를 짓죠. 비가 오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냅니다. 운명은 하늘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이 유목민이라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사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지,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태풍이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짐승이나 늑대 이런 게 덮치는 건지, 안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소떼나 양떼가 도망가는 건지,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야 되거든요. 항상 수평, 지평선 너머로 쫙 쳐다봐서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300만 년 동안 진화가 되다 보니까 시력이 2.0, 3.0, 4.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과연 하늘을 쳐다보고 기후제를 지내는 종족이 이길까요? 사주 경계를 하는 종족이 이길까요? 인사말도 참 재밌습니다. 인사말이라는 게 그 시대상을 다 반영을 하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을 보면 저희 어른들이 손님들을 만날 때 처음 하는 인사가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우리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밥 3끼를 못 먹었죠. 그러니까 아침밥을 먹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먹고 살만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인사가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은 줄여서 별일 없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당신이 온 데서 별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감지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인사가 별일 없습니까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3,000년 동안 헤매던 민족이에요. 방황을 하는 민족들이거든요. 나라라고 만드는 게 이제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것도 보석으로 만들어놔요. 그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별일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지 못하면 자기들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별일 없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항상 길을 쫑긋이 뜨고 주변의 변화를 감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제가 방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 다 공통점이요.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민족들입니다. 싱가포르 허브이죠 벌써 그죠? 아일랜드 마찬가지 섬나라죠. 네덜란드 무적 함대죠 그죠? 이스라엘 3,000년을 헤매던 민족이고 스웨덴은 바이킹의 우순돌입니다. 핀란드는 훈랜드입니다. 훈족이 만드는 땅이죠. 핀란드가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피를 섞어서 마치 이 서양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핀란드 어린애들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나오죠. 그리고 핀란드 말의 어순이 우라랄타의 어순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죠. 영어나 중국말은 우리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나는 먹는다 밥을. 그죠?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쪽 우라랄타의 끝이 이쪽
핀란드를 통해서 헝가리 마자르족까지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제 같은 어떤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사당민족, 이동하는 민족들이거든요.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민족들이 최근에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야기 되나요? 최근에 이분이 또 노마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21세기 사전, 몇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에서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운명은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을 서로 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여행을 다니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러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멕시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박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왜죠? 다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리키러 이동을 하는 거고,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러 이동을 하죠. 우리나라에 그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왜 생깁니까? 애들 교육시키려고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엄마를 미국에 보내놓으니까 기러기 아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이동을 하고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바로 21세기다. 인류의 운명은 유목민의 시대다라고 하는 게 자크 아탈리의 주장입니다. 자크 아탈리가요, 21세기 사전에서 유목민이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목민은 가벼워라. 소유를 하지 마라. 몸이 무거우면 이동 자체가 안 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유목민들의 이 계리라는 게 짓는데 1시간 반, 허무는데 1시간이거든요. 가볍죠.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자유로워라. 어딘가 속박되거나 어딘가 구속이 되면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데올로기도 자유로워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로워야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타인을 환대를 하라. 만일에 타인을 환대를 하지 않으면 언제 적이 돼서 돌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때릴 줄 모릅니다. 유목시대는 흔히 그런 이들이 친구와 자기 부모와 형제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을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마라. 항상 사주경계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접촉되라. 자기 종족과 자기 오아시스와 늘 네트워킹을 만들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목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고, 마지막으로 파괴정신을 지녀야 된다. 유목민이란 말이 노마드단 말이죠. 노마드란 말의 어원은 함께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나눈다는 게 파괴정신입니다. 정착민들은 사유재산 제도죠. 자기 땅은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벌고, 유목민들은 벌면 같이 쓰고 남는 거를 배분을 합니다. 징기스칸은 이미 800년 전에 오늘날에 해당되는 스톡옵션제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3분의 1은 당신들한테 나눠주고 3분의 1은 내가 갖고 3분의 1은 다음 전쟁을 위해서 비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유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자크 아탈리가 21세기 유목민들은 가볍고 자유롭고 타인을 환대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접촉되고 파괴정신을 지녀라 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죠.